바로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이야기인데요. 꼬여버린 여야 협치 전국 속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부쩍 바빠진 모습입니다. 어제 국제도서전 나들이에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만났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김정숙 여사 이야기부터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숙 여사 모습은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와 그 보훈 가족들을 직접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 반팔 원피스를 입고 직접 악수를 하면서 맞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26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함께 포도주스 건배도 나누면서 훈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찬 현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의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머리 색깔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느끼셨습니까? 머리 색깔이 좀 짙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의문을 갖고 있다가 맞는 것 같다 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 화면을 보면 확실히 그 전에 행사 때와 비교해봐도 머리 색깔이 짙어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 인위적인 염색을 하는 걸 좀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머리를 감기만 해도 약간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는 그런 샴푸를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 색깔을 유지했다고 하던데, 다만 이게 일률적으로 하는 염색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뭔가 고루고루 분포가 안 돼서 이렇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좀 달라 보였다, 뭐 금발 같기도 하고 보라색 머리 같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화면을 보니까 확실히 좀 짙어진 게 염색을 아무래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참석자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 대상자가 260여 명이나 됐는데 이 260여 명을 대통령 내외가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260명과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일 텐데 연예인들한테도 힘든 일일 겁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또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아무래도 소통 행보, 그다음에 탈권위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홍제동 주민들과 만나가지고 셀카도 찍고 인천공항에서는 시민들과 다정히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이면서 파격 행보를 이어갔는데, 요즘 사실 인사청문회를 두고 좀 너무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난 섞인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와 자부비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전략,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오늘 주제로 올린 거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인사청문 전국으로 꽉 막혀 있죠. 근데 그 막힘의 대상은 바로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는 강경화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요즘 부쩍 대외 행보가 늘어난 게 바로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한번 홍보하려는 효과를 노린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초점을 맞췄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저도 김정숙 여사의 다이어리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큰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보면 자, 오늘이 이제 6월 15일인데 이 5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 일정이 없었죠. 그런데 현충일부터 띄엄띄엄 2, 3일 간격으로 모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6월 6일 다음에 6월 7일은 강경화 후보 청문회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좀 시점이 강경화 후보자가 일단 청문회를 돌입하고,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불거져 나올 때 다시 김정숙 여사가 일정을 시작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김정숙 여사가 등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세를 다시 끌어모으고 약간 여론전을 좀 펼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고 계시는 도서전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 선물을 받으면 그 책을 무조건 다 읽는다 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뒷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관심과 그런 좋은 여론을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순간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을 때 당 지도부를 모아서 같이 자기가 요리를 해주는 등 뭐 직접 이제 문재인 당시 대표와 당 지도부 간의 그 관계를 좀 개선을 해준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도 왜 당과 청이 직접 만나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좀 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협치가 좀 상당히 꼬여있는 가운데 오히려 당과 청, 같은 편끼리는 서로 연합하자라는 의미로 김정숙 여사도 거기에서 참석을 했는데 건배사도 이기자라는 건배사를 같이 함께 했었고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전면에 다시 등장한 건 아무래도 이런 그 협치의 난항 속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구제를 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의 발제 다시 짚어보면 문재인 정부 37일 동안에 모두 13번의 대외 행보를 가졌던 김정숙 여사, 더구나 최근에 부쩍 늘어났는데 그 대외 행보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꽉 막힌 국정을 뚫어주기 위한 외부 지원 아니냐,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수 기자 보기엔 좀 어떻게 보이나요? 뭐 사실 강경화 후보자 그런 뭐 여성이란 상징성도 있고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에 김정숙 여사가 사실 공개 행보를 하면서 강 후보자를 뭐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거나 대놓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부터 표방했던 성평등 정부라던가 그리고 뭐 내각의 여성의 30%를 기용하겠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김정숙 여사의 행보는 사실 상징성이 이와 결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인 이런 효과는 늦게 나타날지 몰라도 이 영부인의 이렇게 뭔가 광폭 행보라는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뭐 국정 지지율 이런 부분과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건 모두 다 뭐 내조 정치라면 내조 정치일 수도 있고 아까 강병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협치를 위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뭔가 영부인의 측면 지원 사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행보도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최석호 기자. 어저께 국제도서전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었죠. 김정숙 여사가. 근데 어저께 무슨 책도 골랐다는데 어떤 책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봤을 때 이 김정숙 여사가 어디 나오면 굉장히 화제를 몰고 다니는 능력이 있고 또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도서전에 들렀다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책을 선물하고 편지를 선물하면서 한번 화제를 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있었던 또 일이 오늘도 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손주들을 위해서 산 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출판사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축사를 마치고 도서전 부스를 돌아다니다가 준파 라히리의 축복받은 집을 현금으로 주고 책을 구매했다. 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책 3권을 이렇게 구입했는데 현금을 탁 주면서 아주 통 크게 구매를 했다. 이러면서 칭찬 일색이 나왔습니다. 예, 뭐 어제 제가 사실 발제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좀 따로 있었습니다. 유쾌한 정숙 씨라고 해서 좀 기획을 하나 해보고 싶었는데 어제 도서전에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으시어야 될 게 늘어나네. 눈에 띄는 것이 그래요, 문제인 작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자, 강병규 기자. 지역 기획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저 화면에서.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김정숙 여사가 일단 유쾌한 에너지를 계속 뽐내면서 외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좀 언급을 간접적으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저서를 골랐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요 문재인이라는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직원이 직접 작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이제 농담을 던지는 장면인데 좀 유쾌해서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부부회를 과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오는 2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분위기 전혀 다른 두 대통령 부부 만남에 누리꾼들 관심이 그렇게 쏠리고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상회담이 오는 29일인데
일단 각 영부인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직접 보면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와의 그런 좀 비교가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쾌한 성격으로 지금 공개적인 행보를 좋아하는 김정숙 여사와 달리 멜라니아 같은 경우는 포커페이스의 여왕, 그리고 한동안 취임한 직후에도 밖을 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포커페이스의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또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친근한 캐릭터로 좀 잘 알려져 있지만 멜라니아는 전 모델 출신이거든요.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뭐 우월한 유전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홍은동 사저에 아직 관저로 이사하기 직전에 주민들에게 라면을 드시고 가세요 라면서 상당히 소탈한 모습을 보여줬고, 멜라니아 같은 경우는 그 한창 후보 시절에 그 음담패설을 한 트럼프의 녹취가 공개가 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의 발언이 상당히 모욕적이지만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준비되고 있는데, 이 김정숙 여사의 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옷 좀 제발 많이 사 입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오늘 국정원이 긴급 현안 간담회를 자청하고 밝혔는 내용인데요. 국정원이 북한은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7번에 모두 다 참석을 했었다.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미사일 발사 7번 발사 시험에 100% 참석했다라는 내용을 또 보고를 했고요. 김정은이 올해 공개 활동 절반이 군사 활동일 만큼 그렇게 군사적 행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참수 작전 위협을 느껴서 정보 수집이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국정원이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한미 군 당국의 참수 위협 때문에 본인의 벤츠 전용 차량도 안 타고 간부가 이용하는 일본제 외제 차량을 타고 다닌다, 이런 내용으로 국정원에서 그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내용이 국정원이 이번에 북한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서 모두 551장의 사진을 수거해냈고, 그중에 성주 사드 부지의 사진과 군부대 사진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김병규 기자가 소개를 할 때 그대오 문재인 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쓴 책이 아니고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을 비롯해서 지지자들이 함께 엮어서 낸 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보 전달 중에 이현수 기자 갑자기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적절한 정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이야기인데요. 꼬여버린 여야 협치 전국 속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부쩍 바빠진 모습입니다. 어제 국제도서전 나들이에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만났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김정숙 여사 이야기부터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숙 여사 모습은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와 그 보훈 가족들을 직접 청와대로 초청을 했는데, 반팔 원피스를 입고 직접 악수를 하면서 맞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26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함께 포도주스 건배도 나누면서 훈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찬 현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의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검색을 아무래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참석자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초청 대상자가 260여 명이나 됐는데, 이 260여 명을 대통령 내외가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260명과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일 텐데, 연예인들한테도 힘든 일일 겁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또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아무래도 소통 행보, 그 다음에 탈원위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홍제동 주민들과 만나가지고 셀카도 찍고, 인천공항에서는 시민들과 다정히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이면서
파격 행보를 이어갔는데 요즘 사실 인사청문회를 두고 좀 너무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난 섞인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와 잡음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전략,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부인 불고서 나올 때 다시 김정숙 여사가 일정을 시작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김정숙 여사가 등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지지세를 다시 끌어모으고 약간 여론전을 좀 펼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고 계시는 도서전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 선물을 받으면 그 책을 무조건 다 읽는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뒷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관심과 그런 좋은 여론을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순간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였을 때 당 지도부를 모아서 같이 자기가 요리를 해주는 등 직접 이제 문재인 당시 대표와 당 지도부 간의 그 관계를 좀 개선을 해준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도 왜 당과 청이 직접 만나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좀 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협치가 좀 상당히 꼬여있는 가운데 오히려 당과 청, 같은 편끼리는 서로 연인 김정숙 여사를 오늘 주제로 올린 거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인사청문 전국으로 꽉 막혀 있죠. 근데 그 막힘의 대상은 바로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는 강경화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요즘 부쩍 대외 행보가 늘어난 게 바로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한번 홍보하려는 효과를 노린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초점을 맞췄는데요. 강병규 기자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저도 김정숙 여사의 다이어리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큰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보면 오늘이 이제 6월 15일인데 이 5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 일정이 없었죠. 그런데 현충일부터 띄엄띄엄 2, 3일 간격으로 모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6월 6일 다음에 6월 7일은 강경화 후보 청문회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좀 시점이 강경화 후보자가 일단 청문회를 돌입하고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또 너그러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머리 색깔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느끼셨습니까? 머리 색깔이 좀 짙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의문을 갖고 있다가 맞는 것 같다 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 화면을 보면 확실히 그 전에 행사 때와 비교해봐도 머리 색깔이 짙어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 인위적인 염색을 하는 걸 좀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머리를 감기만 해도 약간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는 그런 샴푸를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 색깔을 유지했다고 하던데, 다만 이게 일률적으로 하는 염색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뭔가 고루고루 분포가 안 돼서 이렇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좀 달라 보였다, 금발 같기도 하고 보라색 머리 같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화면을 보니까 확실히 좀 짙어진 게